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출입하는 거,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열을 방출하는 경우, 그러면 열을 흡수한다면 어떻게 흡수하는지, 또 방출하면 어떻게 방출하며 왜 방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방출 또는 흡수하는 반응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먼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요.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가지죠. 그러면 보세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건 뭐 해지는 겁니까?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안정해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20, 30 되겠죠? 그러면 80이나 70만큼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내보내냐면 열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을 열이 발생한다, 방출한다라는 의미로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까?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라고 물으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작아서 안정할 때 발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열이 방출되면 주변 입장에서는 열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했는데 그 화학 반응 때문에 주위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열이 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생성물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열이 발생하고 생성되니까. 발열 반응에 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앞에서 배웠죠? 중화 반응,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금속과 산이 만나면 물론 수소기체도 발생하지만 뭐도 같이 발생한다? 열도 같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금속이 산화되는 거, 물론 여기에는 녹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녹쓰는 것도 사실 열이 발생하거든요. 다만 느리게 발생하니까 못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이나 아니면 매우 강한 산, 강한 염기 같은 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도 전부 뭐다?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열 반응 봤으니까 그 다음 보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을 봐야겠죠. 방금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았죠? 반대죠. 반응물이 에너지 작아서 안정한데 생성물이 되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불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얘기 되니까 에너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무슨 에너지? 열을 흡수하는 게 되고요. 그때는 열은 바로 반응물이라고 보셔야겠죠? 발열 반응은 열이 생기니까 열을 생성으로 봤다면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열도 반응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다. 어떤 경우에 흡열 반응하니라고 물으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생성물의 에너지 값이 크면 에너지 흡수해서 흡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걸 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몰라도 괜찮고요.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오니까 주위 입장에서는 이 반응하는 공간에 에너지를 주는 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가서 주위 온도가 뭐해진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했는데 주변 온도가 내려가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냉각팩 있죠, 냉각팩. 또는 냉찜질 같은 거 있죠. 냉찜질 왜 합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거거든요. 냉찜질 자체는 흡열 반응이죠. 또 열분해한다. 열분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해하는 반응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열을 가해준다. 즉 열이 반응물로 있어야 분해가 된다.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데 수산화 발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도 뭐다? 흡열 반응.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거나 아니면 광합성하거나 물의 전기분해. 저 광합성 생각해 볼까요? 광합성이라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빛에너지 필요하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 하잖아요.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압을 걸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야, 말 바꾸면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흡열 반응에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한다? 그럼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다. 열을 흡수하면은요,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방출하여 주위 온도가 뭐 한다? 상승한다, 뭐 증가한다, 높아진다. 그리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2번 바꿔요, 바로. 자, 발열과 흡열을 구분하라. 염산과 수산화팀 수용이 중화 반응한다. 중화 반응하면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발열 반응. 메테인 연소, 연소하면 뜨거워지고 열이 발생하죠. 역시나 발열 반응.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 반응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 질산아모니의 물에 용해되는 반응, 냉각팩이 딱 보는 순간 주위 온도를 낮추어줘야 되니까 역시나 무슨 반응이 된다? 흡열 반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와 물이 생기니까 이게 메테인 연소죠. 뭐 메테인 연소 이런 거 몰라도 반응물의 에너지는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 작으니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뭐만큼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기억, CH4의 연소는 발열이다. 맞고요. CH4가 연소될 때 주위 온도는 발열이니까 주위 온도는 상승을 하겠죠. 연소는 냉각팩은 뭡니까? 주변 온도를 낮추어주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기억. 4번. 발열이면 발, 흡열이면 흡을 써라. 연소, 발.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중화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발. 탄산 수산화트륨을 열분해한다. 열분해한다는 건 열 에너지가 반응물로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를 역시나 흡수한다.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은 열을 흡수, 중화 반응하고 금속과 산화 반응은 흡열 아니죠. 둘 다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답은 몇 번? 4번. 5번. 발열 반응에서 생성물 에너지 합은 발열 반응이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발열이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게 반응물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고요. 이게 생성물의 에너지 합.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뭐하다? 작다. 답은 아까 4번 나왔죠. 6번 볼까요? 수산화 발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을 반응시키면 이거 대표적인 흡열 반응. 그러니까 주위 온도는 낮 중에 낮아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휴대용 손난로 왜 들고 다닙니까? 따뜻하라고 들고 다니죠? 왜? 휴대용 손난로는 뭐니까? 발열 반응을 해야겠죠.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뭐 한다? 방출한다. 그래서 주위 온도가 뭐 한다? 높아진다. 질산아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대표적으로 뭐 하는 반응? 흡수하는 반응이고 그래서 주위 온도가 뭐 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발열, 흡열. 자, 8번 벌어볼까요? 지금 보세요. 화살표 기준으로 좌변에 열이 있죠. 열이 뭡니까? 여기서는 열이 반응물입니다. 즉, 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반응이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 역시나 우리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 NH4NO3의 용해 과정이다. 맞죠? 여기 물에 녹는 거.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주위 열을 흡수한다. 근데
추운 겨울날 손난로를 써야 되면 주변 온도를 올려주는 발열 반응을 써야 되기 때문에 D것은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자, 9번. 조리용 발열팩. 발열팩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아마 보이진 않지만 생성물로 열이 발생할 것이다. 기억! CaO와 H2O의 반응은 발열이다. CaO와 H2O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자,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이게 반응물이면 이렇게 와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성물이 되죠. 그러니까 생성물 에너지 합은 반응물 에너지 합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CaO와 H2O가 반응할 때 주위 온도 발열이니까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 자, 10번 문제. 금속과 산의 반응? 뭐 이거 아연과 HCl 만나면 아연하고 EHCl이 만나서 우리 산화환을 할 때 많이 했죠? ZnCl2와 뭐 수소기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금속과 산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거죠. 기억, 열방출, 오케이. 열방출하니까 주변 온도 높아지겠죠? 휴대용 가스 연료의 연소는 뭔데요? 뭔가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니까 출입 관계가 같죠? 둘 다 방출하는 거죠? 답은 5번. 자, 11번. 수산화활용 팔수화물과 질산어모늄을 이용한 실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여기 비커와 무슨 판입니까? 나무판입니까? 요 사이에 물이 있는데 자, 흡열 아닌 발열 아닙니까 결국? 발열이라면 물이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붙을 일이 없는데 여기에 있던 물들이 뭐 되는 겁니까? 얼음으로 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커랑 나무판을 붙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물이 얼려면 물이 언다는 건 온도가 뭐 한다는 얘기죠? 낮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기억, 흡열 반응, 오케이.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낮아져야죠. 수산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 강염기 또는 강산 같은 게 물에 녹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발열 반응 해서 답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탄산 수소나트륨이 열분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NaHCO3. 이거 중3 때 많이 나오는데 얘를 가열하면 뭐가 생깁니까? Na2CO3가 생기고요. 물도 생기고요. 중요한 건 CO2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CO2가 나오니까 석회수를 가지고 CO2를 검출하는 실험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열분해를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NaHCO3에다가 열을 가해준다는 얘기죠. 즉 열이 뭐다? 바로 반응물에 속한다. 그러니까 열분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겠죠. 기억? 이 반응은 흡열 반응 오케이. 반응 후 시험관의 질량은 자 보세요. 원래 시험관에 얘가 들어있었죠. 원래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NaHCO3 질량은 요 세 물질을 다 더한 것과 같은데 CO2가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관의 질량은 감소를 해야겠죠. 날아간 CO2만큼. 반응 후 CO2가 생성되었으니까 뿌옇게 흐려지겠죠.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흡열과 발열은 좀 쉬우니까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어떤 이런 것만 좀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뭐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